카타르 현장, 뭐 하는 거야? 이강인 오른쪽 화살표 황희찬 분노 폭발. 얼굴 맞고 멱살 잡혀도 심판, 노카드. 김가을 기자, 황금재능,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은 생애 첫 출전한 대회마다 어나더 레벨 활약을 펼쳤다. 2019년 국제축구연맹, 피파, 20세 이하, U20 월드컵에선 에이스로 활약하며 한국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해 원정 16강 달성에 보탬이 됐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선 압도적 존재감으로 한국의 3연속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이번엔 아시안컵이다. 그는 지난달 개막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스타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강인은 관심에 화답하듯 첫 경기부터 펄펄 날았다. 지난달 15일 이하 한국 시각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혼자도 골을 넣는 원맨쇼를 펼쳤다. 한국의 3대1 승리를 안겼다. 그는 조별리그부터 8강까지 5경기에서 509분을 소화하며 3골 -1 도움을 기록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 은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은 17차례 기회를 창출했다. 이 중 빅찬스는 6회였다고 전했다.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은 다른 선수들을 압도한다. 2위 아크람 아피프, 카타르 13회와 4개 차이다. 이강인은 호주와의 8강전에서도 하이라이트 장면을 완성했다. 전반 32분 날카로운 패스로 황희찬, 울버햄턴 위 득점기를 열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설령우, 울산 위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 취소됐다. 이강인은 후반에도 이재성, 마인츠을 향해 절묘한 패스를 건네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런 이강인도 유독 힘들었던 경기가 있다. 바로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이었다. 이강인은 이날 선발로 나섰지만 눈에 띄는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상대의 질척한 수비에 막혀 턴오버를 17회나 기록했다. 이강인의 플레이가 막히자 한국도 공격을 매끄럽게 풀어내지 못했다. 결국 이날 2대2 무승부에 그쳤다. 또 경기 종료 직전 상대의 자책골로 가까스로 승점 1점을 챙겼다. 이강인은 명예회복에 나선다. 한국은 7일 오전 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4강전을 치른다. 20여일 만에 리턴 매치다. 이강인은 요르단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관건은 이강인의 몸 상태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체력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대의 거친 몸싸움에 여러 차례 쓰러지기도 했다. 이강인은 호주전 뒤 회복 훈련 때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훈련 전 워밍업 때도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해 코칭 스태프가 그의 곁을 맴돌며 몸 상태를 집중 체크했다. 또 공식 훈련 때도 황희찬, 김영권, 울산과 별도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다른 선수들이 러닝을 뛸 때 사이클에 매진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사이클이 인대 회복 등에 좋다. 선수 몸 상태에 맞춰 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강인은 지금은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다.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승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에 맞춰 좋은 상태로 뛰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64년 만에 우승을 향해 달린다. 이강인은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났다. 5일 훈련 때는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했다. 다시 뛰는 이강인. 결국은 해결사가 웃어야 한국이 웃는다. 2. 황의조. 튀르키예 정격 임대. 히어 위고. 기자도 황의조가 제안수락 인정.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6일 한국 시간 개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튀르키예 알라냐스포르가 노팅엄 포레스트로부터 황의조를 임대하는 계약에 합의에 도달했다. 거래는 완료됐다. 라면서 임대는 이번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완전 영입 옵션을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이어 황의조도 이미 목적지를 받아들였으며 노팅엄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황의조의 임대 이적이 임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튀르키예 축구 소식에 정통한 야고 사분쿠올루는 개인 SNS에 알라냐스포르와 노팅엄 포레스트가 황의조 임대에 합의했다. 알라냐스포르는 황의조와 공식 협상을 시작했다 라고 독점 보도했다. 이어 로마노가 황의조의 임대 이적 소식을 전하면서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황의조는 프리미어리그 데뷔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다시 다른 리그로 떠나게 됐다. 앞서 황의조는 유럽 무대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던 프랑스로 돌아갈 것으로 파악됐다. 프랑스 레키프는 지난달 31일 몽펠리에는 공격 보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얀 카라모와 황의조를 영입해 켈빈 예보와 임대 취소로 생긴 공격진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라며 리그 1에서 뛰어본 카라모와 황의조가 영입 목표로 거론되고 있다 라고 황의조가 프랑스로 돌아올 거라고 전했다. 매체는 보르도에서 뛰었던 카라모는 이번 시즌 토리노에서 줄어든 출전 시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황의조 역시 보르도에서 뛰었으나 노리치 시티에서 6개월간 임대를 보낸 후 올겨울 노팅엄 포레스트로 돌아왔다 라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2019년 여름 프랑스 지롱댕 보르도로 이적해 유럽 무대 도전을 시작했다. 이적 첫 시즌이었던 2019에서 20시즌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정이 단축돼 6골에 그쳤다. 또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측면 윙포워드로 나서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황의조는 두 번째 시즌부터 중도에 부임한 장 루이 가세 감독에 의해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됐다. 그는 이때부터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이며 유럽 무대 진출 이후 처음으로 리그 두 자릿수 득점 12골에 성공했다. 지난 2021-22 시즌엔 팀이 강등권에 떨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11골을 넣어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다. 보르도가 결국 2부 리그로 강등되자 황의조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낭트,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 등 프랑스 리그 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세 팀 모두 최소 800만 유로, 약 100억 원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팀들이었다. 또한 독일의 마인츠, 포르투갈의 FC 포르투가 황의조에게 관심을 보였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황의조의 몸값은 지금보다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여름 이적 시장 초반부터 이적설이 나왔던 것과 달리 새 팀 찾기에 난항을 겪었던 그는 프리미어리그 승격팀 노팅엄에 러브콜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 계약에 노팅엄 구단주가 자국에서 운영하는 명문팀 올림피아코스로 한 시즌 임대 이적을 했다. 황인범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해 두 선수가 함께 공격 상황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대와 달리 프랑스 정상급 골잡이였음에도 한 수 아래로 평가받은 올림피아코스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채 후보로 밀려났다. 그리스 국내 컵대회에선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이적을 추진하는 동안 훈련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 실전 감각도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적 시장 막바지에 올림피아코스 임대를 조건으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하긴 했지만 초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노팅엄으로 복귀해서도 주전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올림피아코스 임대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보르도에서 주전 공격수로서 보여줬던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 경기에 나와도 전반적인 영향력이 좋지 않았다. 1월까지 12경기 출전에 그쳤고 득점은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황의조의 선택은 K리그 리턴이었다. 성남 시절 은사 안익수 감독이 이끌던 FC 서울로 6개월 단기 임대를 떠났다. 서울에서는 반등에 성공했다. 안익수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하에 꾸준히 출전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 득점은 올리지 못했지만 경기력에 크게 기여하며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다. 이후 노팅엄으로 복귀한 황의조는 프리시즌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친선 경기에도 꾸준히 출전하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노팅엄은 이번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친선전을 무려 7경기나 계획했는데
황의조는 2중 6경기를 출전했다. 특히 지난달 15일에 열렸던 프리시즌 친선전 첫 경기인 노츠 카운티 4부와의 맞대결에서 시작과 동시에 교체 출전한 황의조는 투입된 지 1분 만에 득점을 터뜨리며 1에서 0 승리를 이끌었다.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는 데 성공한 황의조는 바로 다음 경기였던 19일 발렌시아전에서 선발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노팅엄은 0에서 1로 패했다. 이후 레반테, 리즈 유나이티드, 그리고 PSV 전까지 3경기 연속 벤치에서 시작해 후반 교체 자원으로 뛰었다. 지난 3일 프랑스 리그 1 스타드 랭과의 친선전에서 다시 선발로 출격해 약 83분을 소화했지만 또다시 침묵하면서 0에서 5대 패를 막지 못했다. 스타드 랭과의 친선전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황의조는 지금까지 쭉 교체라도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마지막 친선전인 프랑크푸르트 전에서 아예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면서 팬들을 긴장하게 했고 결국 시즌 개막 후에도 쭉 명단 제외되다가 결국 노리치 시티로 임대를 떠났다. 노리치에서는 어느 정도 출전 기회를 가져갔다.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리그 4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2골을 터뜨린 황의조는 11월 A매치 일정이 끝난 후 복귀전이었던 퀸스파크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선제 결승골을 넣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다. 이후 5경기 만인 12월 24일 2023에서 2024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허더스필드전서 복귀전을 치렀으나 지난 1월 사우샘프턴과의 경기 이후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며 임대 계약이 조기 종료됐다. 이후 불법 촬영 혐의 조사로 국내에 소환됐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상 프리미어리그 도전은 끝난 상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의 출국금지 조치가 28일 만료됐는데 연장하지 않았다며 지난 25일 황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했고 관련자 진술과 그간 확보된 증거 자료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만간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조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소속팀이 있는 영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황 씨를 전격 출국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소속팀으로 돌아가려던 황의조 측은 출국 금지 조치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소속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황의조는 작년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소환해 10시간가량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 황의조는 지난 15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황의조의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입장문에서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선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은 황의조다. 우선 태극마크부터 박탈당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지난해 11월 28일 회의를 통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에 대해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당시 국가대표 선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28일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할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